안녕하십니까 해안중학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광합성 첫 번째, 광합성은 양분과 산소를 만들어 다루는데요. 광합성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광합성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광합성의 결과 생성된 물질과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알고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광합성이 어떠한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이 두 가지를 확인할 겁니다. 알겠죠? 광합성이란 식물이 빛을 이용하여 스스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과 달리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몸속에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데 이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광합성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물이 스스로 만든 이 양분들은요, 식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도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산소도 만들어내는데 이 산소가요, 식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광합성으로 과연 어떠한 양분이 만들어지는지 그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5쪽에 나와 있는 그림의 실험입니다. 첫 번째, 하루 동안 어둠 상자에 넣어둔 식물의 잎을 일부분을 알루미늄 박을 싸서 빛을 비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에 보게 되면 빨간색 원으로 돼가지고 잎에 은박이 쌓이는 거를 확인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과서 175쪽에서도 여러분들 잘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잎을 따서 에탄올에 물중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왜 에탄올을 가지고 물중탕을 하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에탄올을 쓰는 이유는 첫 번째, 잎에 있는 엽록소를 추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잎에 있는 엽록소 추출입니다. 엽록소란 엽록체에 있는 색소인데요. 엽록체 색깔은 녹색입니다. 그렇죠. 이 녹색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엽록소란 얘기예요. 근데 이 엽록소가 잎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게 되면은 실험 결과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엽록소를 추출해서 탈색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머리 염색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뭘 하게 되냐면 염색약을 발라가지고 탈색을 시키죠. 그 다음에 검정색이든 갈색이든 빨간색이든 다시 색깔을 입히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아이오딘, 칼륨이라고 하는 시약을 떨어뜨려 가지고 잎의 색깔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잎의 색깔 확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엽록소를 추출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중탕인데요. 물중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에탄올이 금방 끓어오르기 때문이에요. 에탄올을 가지고 우리가 엽록소를 추출해야 되는데 엽록소를 추출하기 전에 이 에탄올이 다시 그냥 다 날아가 버리든지 혹은 얘가 끓어넘쳐서 화재가 일어나든지 이러한 위험한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물중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물중탕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선생님이 적어 놓겠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잎을 증류수로 헹군 후에 그 다음에 아이오딘, 칼륨을 떨어뜨린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아이오딘, 칼륨이 무슨 특성을 갖고 있는지 다음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딘, 칼륨이란 녹말을 검출하는 시약인데요. 원래 녹말 용액은요, 이렇게 녹말 용액은 하얗습니다. 하얗게 녹말 용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이오딘, 칼륨을요 떨어뜨리게 되면 색깔이 청람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람색으로 변하게 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잎에 과연 녹말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오딘, 칼륨을 잎에 떨어뜨린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알루미늄 박으로 가리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색이 변했습니다. 색이 변했는데 근데 알루미늄 박으로 가린 부분 같은 경우는 색이 변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광합성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녹말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녹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요, 빛을 이용해서, 여기에서는 햇빛을 이야기하겠죠. 햇빛. 이 햇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무엇을 만든다? 녹말을 만들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루미늄 박으로 가리지 않은 부분에 색깔이 변한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 하게 되냐면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게 됩니다. 기공을 통해서. 기공은 잎의 뒷면에 표피에 기공과 공변세포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것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물은 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해서 줄기를 거쳐 잎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하게 되면, 광합성을 하자마자 잎은요, 바로 이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포도당이 바로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산소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179쪽 그림 4-15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빛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게 된다. 이것이 바로 광합성의 과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합성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요,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되어 광합성에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은요, 뿌리털을 통해서 흡수되어서 물관을 따라서 잎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쓰이고 나머지는 증선작용을 통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바로 이 빛입니다.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지는 물질은요, 첫 번째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은 바로 녹말 형태로 녹말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산소는 식물세포의 호흡에 쓰이거나 배출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동물들의 호흡에 영향을 주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 179쪽 광합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과제입니다. 과제 개념 확인 1, 2번 잘 정리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사랑해요.